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난소공 형성평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 문제 안 푼 사람은 먼저 풀고 나서 보십시오. 자, 난소공, 지금, 우리 책에는 난소공 소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드라마 극본으로 바꿔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드라마 극본 혹은 뭐 시나리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드라마 극본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인물의 대사 중 일부를 노래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보통 뮤지컬이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드라마 극본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막과장을 작품의 기본 구성 단위로 한다 그랬는데 막과장이 나오면 어떤 장르니? 그지? 희곡이지, 희곡. 드라마 극본 시나리오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기존의 문학 작품을 다른 장르로 각색한 작품이다 그랬는데 원래 난소공이 소설이라는 장르로 조세희가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펴냈는데 그 소설을 가지고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서 TV 문학관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드라마로 만들어서 드라마 극본을 지금 우리 책에 넣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 드라마라는 다른 장르로 각색한 작품 맞겠지요. 4번 연극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 연극이 아니라 그랬어. 이건 희곡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5번 매체의 활용 없이 텍스트로 그러니까 글로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은 소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소설을 드라마 극본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2번 내려갈게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김불이며 난장이다. 어때? 맞지? 어머니는 영호의 허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간중간 있었고요. 3번 통장은 개고장을 내밀며 가족들을 협박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여기 통장도 안타까워해. 안타까워하는데 뭐 나도 영 사람 꼴이 아니네 뭐 이런 거 보니까 안타까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철거 개고장을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거였죠. 협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4번 영호는 궁상맞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답답하게 여기지. 영호 좀 날라리였잖아. 그지? 아 답답해 뭐 이러고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5번 영수는 첫째 아들이에요. 착실한 성격으로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지닌 인물. 그래서 영수랑 영호는 굉장히 성격이 달랐지. 그래서 장남인 영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다음에 차남인 영호는 조금 허세가 있는 그런 애로 좀 노는 애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읽고 그냥 바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은 이거 먹고 힘 쓰겠나? 아이고, 이거 먹고 힘 쓰겠나? 어디 아이 고기 좀 먹고 삽시다. 네, 뭐 이러면서 영호가 한 말이었는데 밥을 너무 적게 먹는 부모님을 보며 허세를 부리는 말? 적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기 먹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못 먹는 거야, 이 집이. 평상시 너무 가난해서 고기 반찬을 못 먹어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틀린 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니은 살펴볼게요. 니은. 니은은 서류 공투에서 종이를 찾으며 어디 보자. 김부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종이는 당연히 철거, 개고장을 가리키는 말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아, 이런 거 전하는 나도 영 사람 꼴이 아니네. 통장이 한 말이었는데요. 통장도 난장이 가족이 철거 개고장을 받고 난처해질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이 집 대들보 장남 이러면서 영호가 비꼬는 표현인데 리을. 가족으로부터 자신보다 신임을 받는 형에게 비아냥거리는 표현 맞겠지. 그다음에 미음. 어머니가 한숨 쉬는 그런 크게 한숨 쉰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철거를 당하면 당장 살 곳을 잃게 된 상황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표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뭐 우리 그 시험에서는 주관식이 나오지 않지만 이건 뭐 주관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봅시다. 촬영 기법 중 하나로 촬영 대상의 중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에 크게 나타나도록 줌을 쫙 당기는 거, 찍는 걸 일컫는다.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얼굴 모양을 강조하거나 핵심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대상을 크게
강조하는 경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찾으면 close up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클로즈업. 그래서 이렇게 전체 화면 크게 나와, 그러니까 뭐지?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가 카메라를 쭉 당겨서, 줌을 당겨서 이제 그 가까이, 사람 얼굴 표정이 가까이 보이게 혹은 어떤 사물이 가까이 보이게 쭉 당겨서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가 클로즈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기 지문에서는 철거 개고장을 받고 나서 난장이가 굉장히 불안한 눈빛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클로즈업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클로즈업. 5번 내려가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영수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밖에 나와서 고민하고 있었고요. 2번, 영호는 영수가 고민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그게 고민한다고 뭐 해결되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3번, 영희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는 표현이 15번 시내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4번, 조장은 몰인정한 태도로 공장의 이익만을 우선시해서 막 오핀으로 찌르고 다니지. 5번, 파마 아줌마는 지독하게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영희에게 질투를 느껴? 질투를 느껴서 막 말 걸고 이런 거 아니지? 나도 약 좀 줘, 뭐 이러고 그 얘기 하는 게 뭐 영희한테 질투를 느껴서 하는 건 아니야. 파마 아줌마 여기서 그냥 착한 아줌마로 나오잖아? 그지? 답은 5번이 되겠군요. 자, 6번 넘어갈게요. 15번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그 교과서에 저기에도 있었어요. 그 학습활동 내용 중에도 15번 씬이 이제 굉장히 공장의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씬이어서 그런 씬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답으로 하면 좋을까요? 1번, 산업화를 최우선시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사회. 이거 맞지? 답이 그냥 바로 나왔네. 맞아, 읽을게. 2번, 공동체의 발전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러지 않았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주변 인물에 대한 배려와 관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랑도 상관이 없고요. 사회의 구조적 불합리로 인하여 개인의 정직함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회에 초점을 맞춘 거 전혀 아니었죠. 나머지 아니고 1번이 답이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막 졸고 있는 영희한테 가서 그 조장이 막 오핀으로 찌르고 그러잖아. 그 산업화된 그런 사회에 생산량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씬이 그런 장면이 바로 15번 장면, 15번 씬이었습니다. 알아두세요. 7번 내려갈게요.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얘들아 이 문제 잘못됐지. 요게 기역, 요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어. 근데 니네 다 알아채고 이제 다 거기에 맞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역은 바깥 날씨의 어깨를 움츠리며 이런 부분이에요. 영호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심게 아니라 지금 진짜 그 뭐지? 날씨가 추웠나 보지 뭐. 영호가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애도 아니잖아?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적 부분이네요. 연기자의 행동을 안내하는 지시문. 바깥 위에서 4번 문제에서 클로즈업은 촬영하는 기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해당되는 거지 연기자의 행동과 관련된 지시문 아니었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진 목소리로 정신 뭐 이런 얘기야. 조장의 성격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준다 그랬는데 맞죠? 망한 칼지게 막 좀 못되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4번, 5번도 볼게요. 4번 리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왜요 아줌마 이랬는데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거잖아. 짜증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희가 공장 소리가 평상시에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귀먹었어. 젊은 앤데. 그래서 잘 안 들려서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다음에 미음은 아줌마 이러면서 밝은 얼굴로 그래도 다음 주엔 낮 근무네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파마 아줌마에 비해 자신의 근무 상황이 더 편하기 때문에 뭐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같이 다음 주에는 낮 근무하니까 지금 밤 근무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표현이지. 뭐 파마 아줌마랑 비교해서 뭐 기뻐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부분 보니까 옆에 바로 행복동 하고 나오네. 행복동, 이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잖아. 그지?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나왔었는데요. 동네 이름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지어놓은 그런 까닭이 있겠죠. 여기가 진짜 천국 같고 너무 행복하고 뭐 이런 마을이 아니야. 지금 이 난장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정말 지옥과도 같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표현했던 건 굉장히 반어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실존하는 장소로 작품의 사실성을 부여해준다. 물론 뭐 행복동이라는 게 혹시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2번 해당 장소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고 3번 영우가 우습게 생각하는 동네 이름으로 익살스럽게 장명되었다. 일부러 웃기게 장명하는 거 아니었고 난장이 가족이 처한 상황과 반대되는 이름으로 반어적 의미를 지니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옥과도 같은 불행한 상황에 살고 있는 걸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이렇게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동네 이름을. 자, 그래서 적절한 건 4번이었어요. 5번 맞아 볼게요. 난장이 가족의 집이 해당 장소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랬기 때문에 철거가 된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었네요. 답을 찾으면 4번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9번 기억부터 미음을 연기할 때 감독이 연기자에게 지시했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 또 왜 이러니? 여기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빠졌으니까 차례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엄마 영희가 들어왔어요. 지친 모습이지만 밤근무했잖아. 지친 모습이지만 일부러 밝은 표정을 내는 착한 영희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뭐냐? 엄마가 기운 없이 이제 오냐? 철거 문제로 걱정에 빠져 있는 근심스러운 표정. 맞지? 바로 전날 철거 개고장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디귿 영희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의아한 그런 상황이잖아. 이미 무슨 일인지 다 알지만 짐짓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뭐 사실 짐짓 이미 무슨 일인지 다 알지는 못해요. 지금 어쨌든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연기해 주세요. 뭐 이랬는데 사실 그 영희는 모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그런 표현인데 잠깐 일단 넘어갈게. 그다음에 리을. 리을은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이러면서 비꼬고 있는 거야. 평소 형에게 의존하던 영호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기대를 담은 말투로 연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지 전혀. 비꼬는 그런 표현이야. 답이 두 개가 나왔어. 미음까지 맞아볼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형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난 목소리와 표정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은 맞는데 얘들아 사실 문제집의 정답은 4번으로 나와 있었어요. 4번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4번이 확실히 아니긴 한데, 디귿도 약간은 좀 애매해. 지금 영희는 밤 근무를 해서 그 전날 철거 개고장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다 알지만 모르는 듯한 표정,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어울리지 않아. 근데 뭐 어쨌든 가난하잖아, 이 집이. 가난해서 엄마가 늘 이제 그리고 철거당한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나 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런 표정을 좀 지어라라고 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지? 더 아닌 걸 고르라 그러면 4번인데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정답은 4번이고 3번도 어쨌든 맞는 건 아니더라. 틀린 내용이더라. 다 알지만 이건 아니고요. 철거개구장이
어제 영희가 없을 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3번도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뭐 답은 어쨌든 3번, 4번 다 틀린 걸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내려갈게요. B장면의 상징적 의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B장면은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부분인데요. 소설에는 없는 장면인데 드라마 극본에서만 이렇게 뭔가 좀 희망을 상징하는 꽃을 다시 세워서 묻어주면서 나도 잘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뭐 이런 희망을 상징하는 표현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 교과서에 실린 그런 난소공의 뭐 지시문들 중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잘 드러난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황무지 같은 몽사판에 새 건물이 들어서게 될 걸 보여줬던 건 아니고, 난장이 가족이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걸 암시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 그렇지, 이런 걸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할 걸 나타내주는 거 아니고, 행복동의 또 다른 가족들도 난장이네 가족처럼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영희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을 꽃으로 표현해 봤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거면 여기 10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